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김샐러드입니다. 여러분, 최근 K데몬 헌터즈에 등장한 매우 세밀한 부분들, 특히 한글 간판들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사회 내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지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영어가 다소 예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집 홈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기한 티셔츠가 흔합니다.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미국인의 시각에서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에게 집 홈이라고 한글로 적힌 티셔츠를 입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나라의 문자가 외국인의 눈에는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특히 LA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관광지 중 하나가 바로 할리우드 간판 지역인데, 미국인들에게는 이곳의 글자가 가장 못생겼고 주변 구역도 쓰레기가 많고 놀거리가 전혀 없는 황량한 벌판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못생긴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이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글이 영어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이렇게 외국인들의 눈에는 자국 글자가 더 특별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문자는 미국인들이 특별히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영어보다는 뭔가 더 멋지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방영된 K데몬 헌터즈에 등장한 한국어들이 미국에서 엄청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극 중에 나오는 명동 배경은 정말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과 미국인들의 의견이 갈리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K데몬 헌터즈가 방영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 정도의 성공을 예상치 못했던 넷플릭스는 초기에는 별다른 광고 없이 조용히 있다가 갑작스러운 성공에 황급히 영화에 사용된 음악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가사 비디오, 리리크 비디오라고도 부르는데, 뮤직비디오이면서 동시에 가사가 함께 나오는 영상인 것입니다. 이번 K데몬 헌터즈에서는 한국말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이라고 불리는 것도 여기서는 라면이라고 그대로 부르며, 자신보다 늦게 데뷔했거나 팀보다 늦게 활동을 시작한 가수들에게 후배라고 부르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는 후배라는 단어에 상응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기 때문에 문화를 완벽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국말을 그대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처럼 문화적 맥락상 대체할 수 없는 한국어 단어가 매우 많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사 비디오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 눈에는 정말 예쁘게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이 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영상에 사용된 한국어 폰트가 너무 못생겼다고 하면서 모두가 이것을 한국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폰트가 어떻든 외국인의 눈에는 예쁘게 보인다는 점이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유명하고 단일 타이틀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인 GTA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미국에서 제작되었는데 게임 내에 등장하는 코리아타운, 코리안타운의 간판들 역시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간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못생겼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렇게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없다면서 모두가 웃었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간판이 정말 예쁩니다. 이국적이고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보는 사람에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글자의 폰트, 이 글 자체가 매우 한국적이고 예쁘게 보입니다. 이 글자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댓글에서 이 글자체를 공서체라고 부르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디자인적으로도 선호되지 않는 글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저런 공서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한글 역시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국이 왜 특히 외국인들의 눈에 아름다운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느 미국의 미술관 큐레이터가 분석한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보편적 디자인 원형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보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기하학적 도형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도형은 점과 선,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만들어진 그림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항상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러한 기하학적인 도형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모습은 그 어느 나라 사람이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예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공서체로 쓰면 덜 기하학적이긴 하지만 이 방식 나름대로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서체가 원래의 한글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래 초창기의 한글인 훈민정음에 나오는 한글은 지금의 한글보다도 훨씬 더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기하학적이고 깔끔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저런 예쁜 문자를 만들 수 있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글을 배우는 미국인들은 대부분 한글을 정말 좋아합니다. 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빠른 이유는 한글 자체가 쉬운 것도 있지만 한글을 받아쓰기 하거나 쓰기 연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재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글자들보다 한글을 쓰는 행위가 마치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라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한글은 글자마다 완전한 빠름의 느낌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어 알파벳은 딱 봤을 때 무슨 소리가 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미국인이라 바로 알 수 있지만 글자마다 나는 발음도 항상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이런 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응글 보면 그냥 응하는 소리가 날 것 같이 생겼습니다. 기역지절 보세요. 뭔가 딱 꺾이는 모습을 보면 그 하는 발음이 날 것 같이 생겼습니다. 미음, 모는 어떻습니까? 이 소리가 날 것 같이 생겼습니다. 혹시 한국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국인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완전한 착각이십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꽃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꽃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꽃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 꽃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 글자가 진짜 꽃이라는 소리가 날 것 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나요?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말 그렇다고 동의할 것입니다. 한국이 과학적으로 신기하고 잘 만들어진 문자라는 이야기는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글이 예쁘기까지 하다 보니 요즘 미국에서는 마케팅 요소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도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만 제작하면 인기 폭발과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계속 K-데몬 헌터즈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그전부터 넷플릭스는 한국 문화가 밥줄이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엄청나게 많이 시청하는데 특히 전 세계 시청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드라마를 어디서 보는지 아시죠? 네, 다들 넷플릭스로 보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는 심지어 한국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 한국 드라마도 있는 거 아십니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있더라도 한국에서는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볼 수 있거나 아예 다른 플랫폼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이 오히려 미국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넷플릭스와 미국 넷플릭스의 작품, 업로드 목록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정말 한국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드라마 1위는 오징어 게임이었고 영화 1위는 이제 곧 K데몬 헌터즈로 확정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와 함께 양대 산맥인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한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비교적 덜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넷플릭스와 함께 거의 최고의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꼽힙니다. 여기서도 이제 최근 한국 프리미엄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마블에서 가장 인기 있던 배우 중 한 명인 크리스 햄스워스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배우는 미국 여성들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남자 배우 꼴을 고르라고 하면 아마 3분의 1 아니 너무 적게 잡았나요? 한 4분의 1 정도의 여성들은 이 배우를 선택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저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할리우드 배우가 이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 한국에 가서 절에 올라 템플스테이를 경험해보고 한국 군대에 가서 군대 체험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요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한국 문화를 따르면서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곧 미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가 나옵니다. 경쟁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이름은 K-POP입니다. 정확히는 K-POP I FIGHT라고 말하는데 대략 K-POP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콘셉트는 미국의 진짜 최고 전설적인 유명한 가수들을 데리고 K-POP으로 자신의 노래를 편곡하고 K-POP으로 편곡된 노래를 부르면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연하는 가수들이 정말 미쳤습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가수들만 나옵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K-POP의 조상인 싸이도 출연한다고 하니 저는 정말 기대 중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러한 한국 유행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정말 솔직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너도나도 K-POP과 한국 후광을 따르려 하고 한국만 따르면 성공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항상 이래 왔습니다. 뭔가 확 뜨기 시작하면 개나 소나 거기에 달려들면서 퀄리티는 점점 떨어지고 진정성도 떨어지며 결국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정말 미국인의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타리라는 회사가 거의 고유명사 수준으로 미국에서 유명한데요. 1980년대에 아타리 게임이 엄청나게 성공하자 너도나도 거기에 달려들면서 게임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성이 떨어진 작품들만 나오고 완전히 재미없는 것들만 출시되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 번 구매해서 해보다가 아타리 게임은 전부 재미가 없고 진정성 없는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몰락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타리 쇼크라고 부르며 미국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이 한국과 관련된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한국을 원래 좋아하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저 역시 미국인이지만 미국이 싫습니다. 정말 너무 자본주의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진정성도 갖다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는 진정으로 한국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데몬 헌터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미국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평가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오히려 감독이 한국계였고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과 캐나다인 그리고 한국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없었다면 진짜 K데몬 헌터즈가 아니라 K-팝이라는 이름만 빌려온 무성의한 작품이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과 관련된 것들은 한국 사람이 거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인들이 너무 심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한국 문화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K데몬 헌터즈를 하루 종일 보면서 노래 듣고 춤추는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을 이제 슬슬 K-팝 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가 성인이 되면 그때는 한 10년에서 15년 뒤일 텐데 그때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국 문화가 정말 진정성 있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일부 한국 용품들은 제 눈에도 예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부 미국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했다면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참여한 K데몬 헌터즈의 간판을 보세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인이 직접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미국이 이번 K데몬 헌터즈 제작에 크게 관여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의 수많은 제작진이 한국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살짝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능력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미국인들만 한국 관련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너무 자부심 느끼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진짜 10년 넘게 좋아했는데 그때는 한국이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명해지니까 너도 나도 막 달려들어서 오래된 팬인 척을 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려는 모습이 저는 안타깝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완전 꼰대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만큼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오늘은 무슨 한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국 문화 진정성 이야기로 넘어갔네요. 아무튼 맥락이 어떠했든 그래도 재미있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 요소나 K데몬 헌터즈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 이미 눌러주셨다고요? 아, 역시 우리 한국인 구독자분들은 손이 빠르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